제가 해결할게요. 12세 소년이 재벌 회장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진짜 문제는 자금난이 아니라 구조조정 실패에 있어요. 3개월 내 부도 확실시되던 거대 기업의 운명이 어린아이의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2세 아이가 우리 회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천재 소년과 재벌 회장을 이어주는 30년 전 운명적 인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기적이 얼마나 큰 시련을 부르게 될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이민주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낡은 기원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기원 안은 여전히 바둑을 두는 어른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이종수가 카운터 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자마자 머리가 다시 아파왔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며 참았습니다. 요즘 들어 두통이 자주 생겼지만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녀석이 또 왔네. 옆 탁자에 앉은 김씨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가 상대가 안 돼. 맞아. 프로급이야 프로급.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바둑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원 안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바둑돌 놓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두통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민주는 몰래 진통제를 꺼내 먹을까 생각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바둑돌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며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에 읽은 경영학 책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위기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2세에게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민준에게는 흥미로운 퍼즐 같았습니다. 그때 기원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초췌한 표정에서 심각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기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둑돌 놓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혹시 대성그룹 회장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회사가 어렵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진은 기원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디서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자신에 대해서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일어나 강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재벌 회장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바둑 한 판 두실까요? 강태진은 어린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12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자신에게 바둑을 제안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야,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도 바둑은 꽤 둘 줄 알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 판만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강태진은 거절하려고 했지만 민준의 맑은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바둑이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대충 두자. 감사합니다.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둑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강태진은 놀랐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둑돌을 나누어 놓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바둑을 둔 고수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민준입니다. 민준이구나. 나는 강태진 회장님이시죠? 민준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를 아는구나. 신문에서 봤어요. 요즘 회사 일로 고생 많으시죠? 민준의 말에 강태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12세 아이가 신문을 읽고 경제 상황까지 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강태진은 대충 두려고 했지만 민준의 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수부터가 달랐습니다. 완벽한 정석에 기상천외한 수읽기까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바둑 실력은 프로급이었습니다. 자신도 바둑을 좋아해서 꽤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을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원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들의 대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재벌 회장과 진지하게 바둑을 두는 광경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하다. 회장님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종수는 카운터에서 손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상대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성그룹 창업주와의 인연 말입니다. 30분 후 게임이 끝났습니다. 민준이 이겼습니다. 강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수를 놓고 나서도 한참 바둑판을 쳐다봤습니다. 대단하다. 너 정말 12살 맞냐? 네, 맞아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부도 좋아해요. 다른 공부? 경영학이랑 경제학이요. 할아버지가 책을 많이 사주셔서요. 강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세 아이가 경영학을 공부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경영학을? 어려우지 않냐? 처음엔 어려웠는데 읽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민준이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워요. 강태진은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강태진은 어린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진짜 문제는 자금난이 아니라 구조조정 실패에 있어요. 강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서서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회장님 회사 상황을 신문에서 자세히 봤어요.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회사들끼리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배치도 비효율적이고요. 강태진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요? 신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계열사 매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핵심 인재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면 3개월 안에 자금 확보가 가능해요. 기원 안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태진은 달랐습니다. 민준이 말한 내용이 자신이 고민하던 해결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칠 전 경영진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회장님 회사를 구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무제표도 분석해봤고 조직도도 봤어요.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준비해 올게요. 강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2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내용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했다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회장님도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강태진은 반신반의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3개월 내 부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어린 천재가 정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장난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강태진은 기원을 나서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서 만난 이 작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강태진은 기원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준이 바둑판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12세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종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대성그룹 회장님이에요. 혹시 너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까부터 머리 아픈 것 같던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대성그룹과의 인연이 떠올랐고 손자와 재벌 회장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 기원 밖으로 나간 강태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12세 아이가 자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민준이 무엇을 제안할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바둑판을 정리하며 내일 강 회장에게 보여줄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준 경영학 책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강태진은 약속 시간에 맞춰 기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세 아이가 정말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파일과 여러 장의 종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그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가 혼자 준비한 것일까요? 이게 다 뭐야? 대성그룹 분석 자료예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터넷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5년간 재무제표부터 경쟁사 분석, 시장 동향까지 정리했어요. 강태진은 첫 번째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분석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계열사별 수익성, 인력 현황, 중복 투자 현황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네가? 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두 번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구조조정 방안이에요. 강태진이 그 파일을 열어보자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존 임원진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접근법들이 가득했습니다.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요. 민준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류 부문과 IT 부문을 통합하면 연간 200억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200억? 네. 지금은 각 계열사마다 따로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요. 강태진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빨려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그때 이종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강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종수는 손자와 강태진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강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세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실행 계획이에요. 실행 계획? 네.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정리했어요. 민준이 손가락으로 표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 3개를 매각해요. 그러면 약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강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제시한 계열사들은 정확히 자신이 고민하던 곳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조직 재편을 시작해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핵심 인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고 중복되는 부서들을 통합해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명예퇴직을 권해요. 민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신사업 준비를 시작해요. 신사업? 네. 친환경 에너지 분야예요. 민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강태진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12세 아이가 이런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강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민준이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각 임원들의 성향과 이해관계를 분석했어요. 강태진이 그 자료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현철 상무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철 상무는 보수적이지만 회사 이익을 우선시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면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신문이랑 인터넷 기사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와주셨고요. 민준이 이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종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워낙 똑똑해서 그때 민준이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니? 강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수는 손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두통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획을 정말 실행해 보시겠어요? 민준이 다시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강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2세 아이의 조언으로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 임원들의 제안으로는 회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강태진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한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성과를 보고 확대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강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너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아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부터 받자. 이종수가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아버지까지. 민준이 곤란해했습니다. 민준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강태진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려면 오래 가야 하잖아. 민준은 강태진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다니 신기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좋다. 강태진이 안심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해보자. 어떤 걸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신뢰할 만한 임원 몇 명에게만 이야기해보자. 강태진이 생각했습니다. 박 전무하고 이 상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상무는 조심하세요. 왜? 분석해보니까 권력욕이 강해요. 혹시 방해할 수도 있어요. 강태진은 민준의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인물 파악이었습니다. 알겠다. 조심하겠다. 그때 기원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진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네. 내일 연락드릴게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진은 기원을 나서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12세 아이와 이런 중대한 약속을 한 것일까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차에 오른 강태진은 핸드폰을 꺼내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민주는 자료를 정리하며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걱정도 되었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이종수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회장님이 좋은 분 같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0년 전 생각이 나네. 이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종수는 과거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미영은 신성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에서 긴급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박철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 강태진이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박미영이 조사 자료를 펼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장소를 드나들고 신뢰하는 임원들과 비공식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낡은 기원에 자주 간다고 합니다. 박철수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원해? 네. 그리고 어제는 박전무, 이상무와 아주 은밀한 회의를 했어요. 박미영은 이미 전문 조사팀을 동원해 강태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봐라. 박철수가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써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미 해커팀을 섭외했습니다. 박미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대성그룹에서는 김현철 상무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강태진 회장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김현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어제 회장님이 박전무, 이상무와 비공식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부르지 않았지? 김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낡은 기원에 자주 다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원에? 김현철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네, 상무님. 그때 김현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철 상무님이시죠? 최영민 변호사입니다. 김현철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전에 대성그룹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그럽니다. 상무님께 도움이 될 만한. 김현철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그날 오후 민주는 약속대로 강태진과 만나기 위해 기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이종수는 손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 안에서 강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네, 회장님.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어제 박전무, 이상무와 이야기했어. 강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했지. 강태진이 웃었습니다. 12세 아이의 계획이라니 믿기 어렵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내 분석 자료를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 민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 전무가 감탄했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보기로 했다. 강태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 하나를 매각해보자. 어떤 회사요? 대성물산. 네가 분석한 대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찡그렸습니다. 두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괜찮니? 강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정말 괜찮아요. 안 된다. 지금 당장 가자. 강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기원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고용한 사설탐정이 카메라로 기원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강태진이 들어가는 곳이 맞습니다. 탐정이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해.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어린아이도 그 기원에 들어갔어요. 박미영이 이상해했습니다. 어린아이? 네. 12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요. 혹시 그 아이와 강태진이 관련이 있는 건가?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편 김현철은 최영민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상무님, 요즘 회장님 행동이 이상하지 않나요? 최영민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가능성? 회장님의 정신 상태 말입니다. 김현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근 회사 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잖아요. 최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영민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무님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김현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최근 행동이 정말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영민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야죠. 그때 최영민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미영으로부터였습니다. 강태진이 어린아이와 만나고 있음. 더 조사 필요. 최영민이 문자를 보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 같네요. 한편 기원에서는 강태진이 민준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몸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이종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민준이가 머리 아파해요. 강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진짜야? 조금만 아파요. 안 된다. 병원에 가자. 이종수도 강태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력이. 이종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가족력이 어떻다고요? 강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종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종수가 회피했습니다. 그때 기원 밖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설탐정이 강태진과 민준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번쩍이는 빛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뭐가?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강태진이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하지만 민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만남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미영은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강태진이 12세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박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어린아이와 만날까? 전문 해커팀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원 주변 CCTV를 해킹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확보해줘. 알겠습니다. 박미영은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최영민은 김현철과의 만남을 마치고 박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현철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어.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강태진의 약점을 잡으면 축출할 수 있을 거야. 둘은 강태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이종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가족력이라고 하신 게 뭐예요? 이종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너무 어려서. 저 이제 12살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이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뇌종양 가족력이 있단다. 민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요? 너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이종수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왜 할아버지가 자신의 두통을 그렇게 걱정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도 아직 모르는 일이야. 이종수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요 언론사들의 충격적인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12세 소년이 재벌 회장의 뒤를 조종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강태진은 아침 일찍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론에 민준군과의 만남이 보도됐어요. 강태진이 급히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민준과 함께 기원에서 나오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12세 아이의 조언을 받아 경영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진은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예상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대책도 생각해뒀어요. 민준의 침착함에 강태진은 놀랐습니다. 어떤 대책? 일단 모든 만남을 중단하세요. 그럼 우리 계획은? 잠시 기다려야 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강태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막 희망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한편 대성그룹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김현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2세 아이의 조언을 받는다니.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철이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신감정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전무가 반박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성급하다고요? 김현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그때 강태진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회장님, 김현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강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의 조언대로 일단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우연이요?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가 알게 됐을 뿐이야. 그럼 경영 조언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인가요? 김현철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강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 기원에 자주 가신 거죠? 바둑이 좋아서 갔을 뿐이야. 강태진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진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기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강태진은 이종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기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종수가 강태진을 찾아왔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종수님? 강태진이 놀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로? 이종수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 제 사무실로 가시죠. 두 사람은 강태진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차 한 잔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이종수가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30년 전요? 회장님, 아버지께서 사업 위기에 처하셨을 때 말입니다. 강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도와주신 기원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이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버지의 은인이었다니. 정말요? 당시 저는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수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네요. 저도 사업이 어려웠지만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종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 후 저는 사업에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준이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인연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이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를 이렇게 아껴주시니까.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하지만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종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민준이 건강 말입니다. 이종수가 털어놨습니다. 저희 가족은 뇌종양 가족력이 있어요. 강태진이 놀랐습니다. 뇌종양이요? 민준이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민준이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근 두통을 자주 호소해요. 이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태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영리한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 제가 최고의 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태진의 아들 강준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누구와? 준혁은 낯선 노인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 준혁아. 이분은 이종수님이야. 안녕하세요. 이종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세요. 준혁은 그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12세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일과 관련해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진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인연부터 민준과의 만남까지 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인연이야.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오해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와 어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괜찮다. 강태진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된 거야. 이종수는 부자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준이도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꼭 민준이를 만나 뵙고 싶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 강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너무 크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해. 그때 이종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집으로요? 네.
그럼 아무도 모르게 만날 수 있어요. 강태진과 준혁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찾아가겠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이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종수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요? 강 회장님,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요? 그래. 그래서 너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민주는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그럼 내일 강 회장님이 오신다고요? 응. 아들도 함께 온다고 하시더라. 민주는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검사 받아야 할까요? 그래야 한다. 이종수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진과 준혁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된 거야. 강태진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해보자. 네, 아버지. 부자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태진과 준혁은 이종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고 반겼습니다. 민준아. 강태진이 반가워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들 준혁이야. 안녕하세요.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종수가 차를 준비하며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의 재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태진, 강준혁, 민주는 공개적인 협력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민준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당하게 나서세요.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강태진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네.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강준혁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다. 해보자. 강태진이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성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태진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명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인연은 운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신 분이 바로 민준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정말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그 인연으로 만난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강태진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12세 소년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강태진이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예상과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12세 천재라니 대단하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언론도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분석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12세 아이가 만든 거야? 분석 수준이 대학원생 이상이네. 창의적인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야.
경제연구소에서 민준의 분석을 검토했습니다. 혁신적이에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관점들이 많아요. 특히 시너지 효과 분석이 뛰어나네요.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싶어요. 경영학과 교수가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강태진은 민준을 명예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가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주가가 10% 올랐어요. 박 전무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강태진도 놀랐습니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12세 천재와의 협력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네요. 이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의 첫 번째 제안이 실행됐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 매각이었습니다. 대성물산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박 전무가 보고했습니다. 얼마에? 민준이가 예상한 것보다 50억 더 높은 가격이에요. 강태진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운이 좋았어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 제안한 조직 개편도 시작됐습니다. 물류 부문과 IT 부문 통합이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때?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기대하고 있어요.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정말? 네. 업무 시간이 30% 단축됐어요. 민준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민준에게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영재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요.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요. 민준은 어린이 지혜 나눔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천재 어린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자.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무료로 경영 조언을 해주는 거야. 정말? 응. 우리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잖아. 어린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첫 번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12세 민준이가 이끄는 어린이 지혜 나눔단이 중소기업 돕기 나서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감동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어. 한편 박미영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박미영이 부하 직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성그룹을 무너뜨리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강태진의 협력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현철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상무님, 너무 성급하셨어요.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능력이 실제로 대단한데, 그건 그렇지만, 김현철이 변명했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상무가 조언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성과는 계속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계열사 매각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도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네요. 강태진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진 가족과 민준, 이종수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작은 축하 자리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준아. 강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강준혁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형이 더 대단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을 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종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정말 감사해요. 강태진이 이종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를 키워주셔서. 식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강태진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린이 지혜 나눔단 활동을 더 확대하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강준혁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게. 정말요?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민준이 희망재단을 만들어 볼까? 강태진이 제안했습니다. 재단요? 응.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민준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머리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니? 이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자. 정말 괜찮아요. 안 돼. 지금 당장 가자. 강태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이종수도 동의했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준혁이 차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가요. 네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준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괜찮겠죠?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강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더욱 걱정됐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시죠? 네. 이종수가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행복했던 하루가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행복했던 소풍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준이 받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진, 강준혁, 이종수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 MRI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양이라고요? 네. 크기는 작지만 위치가 복잡합니다. 의사가 X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강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강준혁이 불안해했습니다. 종양 위치가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과 가까워요. 의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혹시 수술 후에 이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의 천재적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강태진이 물었습니다. 70% 정도입니다. 70%? 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밝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민준아,
이종수가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수술요? 민준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수술팀 회의를 하고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강태진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원합니다. 물론입니다. 국내 최고의 뇌외과 전문의들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해외 전문의도 모셔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태진은 민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네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민준아, 70%면 높은 확률이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한다니까요. 강준혁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다니. 우리가 함께 있어. 강태진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의 투병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12세 천재 민준이 뇌종양 진단받아. 기사 제목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꼭 나았으면 좋겠어. 시민들의 걱정 섞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을 아끼던 어린이, 지혜 나눔단 아이들도 걱정했습니다. 민준이 형 괜찮을까? 꼭 나을 거야. 아이들은 민준을 위한 응원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모두 기도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최영민 변호사는 이 상황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최영민이 김현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가 쓰러진 지금 강태진을 흔들 수 있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김현철이 불쾌해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이용하다니.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최영민이 설득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하지만 김현철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정말? 네. 그 아이를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김현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영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혼자서라도. 하지만 여론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박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의 투병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박미영이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성그룹 견제 작업을 중단해. 정말요? 응. 아픈 아이까지 이용할 수는 없어. 박미영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알아봐. 네, 전무님. 전국에서 성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치료비 돕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헌혈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혹시 민준이에게 도움이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헌혈센터로 향했습니다. 강태진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야. 민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겠어. 강준혁도 감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뇌외과 의사들입니다. 병원장이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문의 한 분이 오십니다. 강태진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최신 수술 장비도 도입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의료진들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술 준비를 하면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아. 이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면 높은 확률이에요. 그래도 게다가 최고의 의사들이 수술하잖아요. 민준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강태진과 강준혁도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잘하고 있어. 네. 회장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강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시스템이라 쉬워요. 민준은 안심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때 김현철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김상무, 강태진이 놀랐습니다. 민준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현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했어. 김현철이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를 오해했구나. 괜찮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상무님을 이해해요. 김현철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회사로 돌아오시죠. 강태진이 제안했습니다. 다시 함께 일해요. 김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박미영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박미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함께 좋은 일 해요. 박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신성그룹에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어. 정말요? 응. 그리고 앞으로 두 그룹이 협력했으면 좋겠어. 강태진이 감사해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수술 전날 밤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준혁이 형. 민준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 안 되더라도 그런 말하지 마. 강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꼭 성공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민준아. 이종수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있다.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진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수술이 성공하면 너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입양하고 싶다. 정말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강준혁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겠어. 이종수도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해야 해.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민준이 감동했습니다. 네, 꼭 성공할게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민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이 지혜 나눔단 아이들도 왔습니다. 민준이 형 화이팅! 시민들도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꼭 이겨내. 병원 로비는 응원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민준아, 꼭 돌아와. 강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꼭 돌아올게요. 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원했습니다. 민준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오자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병원 로비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진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이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는 손상되지 않았어요. 강준혁이 기뻐하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성공했어요.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도 소식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해냈어. 정말 다행이야. 어린이 지혜 나눔단 아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형이 이겼어. 역시 민준이 형이야. 강태진은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2, 3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은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병실에 최신 의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특별 간병 체제입니다. 병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겠습니다. 강태진이 민준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재활 전문가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6시간 후 민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종수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냐? 이제 괜찮아. 강태진과 강준혁도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어떠니? 네, 괜찮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은 어때? 다 기억해요. 2 더하기 3은? 5요. 대성그룹 계열사는 몇 개? 15개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인지 능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네요.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잘하고 있어. 강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만든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정말요? 응.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강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덕분이야. 민준이 안심했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야. 박미영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신성그룹에서 선물이 있어. 박미영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이 있어. 제안요? 앞으로 신성그룹과 대성그룹이 협력하자는 거야. 강태진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 좋잖아. 박미영이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김현철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상무님. 이제 다시 함께 일하자. 김현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 저도 상무님께 배울 게 많아요. 민준의 겸손한 태도에 김현철이 감동했습니다.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수술 성공 축하해. 인터넷이 축하 글로 가득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소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민준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해. 무슨 일?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 설립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같은 병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강태진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이 희망재단을 만들자. 이종수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문으로 참여하실래요? 그럼. 기원에서 바둑교실도 열고.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민주는 병원의 다른 어린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소아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다. 아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나았어? 네, 다 나았어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나을 거예요. 정말? 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민준이 형처럼 될 거야.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다 나으면 어린이 지혜 나눔단에 들어올래? 정말? 응. 함께 좋은 일 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원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진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준이는 저희 가족이 됩니다. 정말요? 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종수도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요. 민준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최영민 변호사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아, 미안했다. 괜찮아요. 민준이 용서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최영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변호사 자격 정지를 받은 그는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강준혁이 기뻐했습니다. 형이 생겨서 좋아. 저도 형이 생겨서 좋아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네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회복 축하. 이종수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환영. 강태진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강태진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희망재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모두 도울게. 세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말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민준에게는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민준의 완전한 회복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 대성그룹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희망재단 1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대형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과 가족들, 후원자들,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강태진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민준이의 회복도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이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은 300명의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강준혁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교육 프로그램, 진로 상담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민준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13세가 된 민준은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말에 감동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모두 특별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민준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서 인사해. 민준이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8세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예요. 지수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발레를 배우고 있어요.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들.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너도 인사해. 또 다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예요. 준호는 백혈병을 이겨낸 용감한 친구예요. 지금은 어린이 지혜 나눔단에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민준이 형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가 더욱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종수가 무대에 올라와 바둑판을 소개했습니다. 재단에서는 바둑교실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바둑을 배우면서 집중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죠. 할아버지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영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신성그룹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대성그룹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뀐 우리의 관계가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철도 소감을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민준이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행사 도중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특별상을 수여하러 왔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희망상을 드립니다. 민준이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 혼자 받기엔 너무 큰 상이에요. 이 상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특히 제 가족인 할아버지, 아버지, 준혁이 형에게 감사드려요. 강태진이 감격했습니다. 진짜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형도 고마워요. 회사 일 맡겨놔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민준이 덕분에 진짜 경영자가 됐어. 강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만든 시스템으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 대성그룹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업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며 K- 경영 모델의 대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와요. 박 전무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작년에만 20개국에서 견학을 왔어요. 정말? 민준이 신기해했습니다. 네. 특히 민준이가 만든 소통 경영 시스템이 인기예요. 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직원들과 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문화 말이에요. 민준은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처음 만났던 기원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 강태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준이 바둑판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종수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네. 정말 꿈만 같아.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네 사람은 바둑을 두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강태진이 바둑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이야. 운명이었나 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 아버지를 도우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였던 거죠. 그런 것 같구나. 이종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아이가 됐네. 아직 13살이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어른이야.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바둑을 두면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나. 강태진이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준혁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후배 경영자들을 가르치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CEO 멘토 활동을 할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강준혁도 계획을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 해외에도 진출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어떤 사업이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와, 정말 좋아요.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저도 공부해서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자. 이종수는 소박한 꿈을 말했습니다. 나는 기원을 더 크게 만들고 싶구나. 어떻게요? 아이들이 와서 바둑도 배우고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민준이 환호했습니다. 제가 설계를 도와드릴게요. 그럼 고맙지. 민준도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재단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책도 쓰고 싶어요. 어떤 책? 강태진이 물었습니다. 제 경험을 담은 책이요. 병을 이겨낸 이야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이야기예요. 민준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좋은 책이 될 것 같아. 제목은 뭘로 하고 싶어?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 그리고 기원에서 만난 가족이요. 완벽한 제목이네.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네 사람은 기원을 나섰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강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진짜 좋은 가족이야. 맞아. 이종수도 동의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생도 바둑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한 수 한 수가 모여서 전체를 만드는 거요. 좋은 표현이네. 강태진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좋은 게임을 한 것 같네.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네,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원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2세 천재 소년 민준이와 재벌 회장 강태진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필연이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와 회장 아버지 사이의 인연이 손자와 아들로 이어져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을 탄생시켰죠. 부도 직전의 위기에서 업계 1위로 올라선 기업, 생명을 건 수술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30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민준이 희망재단까지 나이와 지위를 초월한 순수한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듯이 인생도 바둑과 같아서 한 수 한 수가 모여 아름다운 전체를 완성해 가는 것이겠죠. 기원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소중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